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단순히 경기 하나 졌다고 분석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국치예요. 우즈베키스탄한테 0대2로 졌다?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치욕적인 건 우리 아시아의 호랑이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레바논의 적선만 기다리다가 겨우 8강에 턱걸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빌빌대는 사이 베트남과 중국은 조 1위로 당당하게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축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운에나 매달리는 처량한 거지가 된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똑똑히 마주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전은요, 단순히 점수 몇 점 내준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 자체가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자, 우리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보다 무려 2살이나 어린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한 어린 선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민성우의 전사들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90분 내내 농락당했습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 다른 조를 보십시오. 중국은 호주라는 거함을 무너뜨렸고 베트남은 3전 전승을 거두며 파죽지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이 비참한 늪 속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반전 점유율 69%. 자,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압도적인 경기력 아니면 승리를 향한 집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완벽한 눈속임이자 우리 대표팀의 처참한 실패를 증명하는 부끄러운 성적표일 뿐입니다. 도대체 공을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90분 내내 유효 슈팅이 단 한 개, 고작 한 개였습니다. 아니, 이게 가당치나 일입니까? 이게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그 끔찍한 U자 빌드업의 실체입니다. 상대 위험 지역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저 수비 라인에서 박스 주변만 뱅뱅 돌다가 끝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축구 말입니다. 상대가 앞에서 벽을 치고 있는데 그 벽을 뚫을 용기도 전략도 없이 옆으로 뒤로 공만 돌리는 게 무슨 둣다 대표입니까? 이건 축구가 아니라 공 돌리기 놀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양민혁, 강성진,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보석 같은 선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민성 감독은 이 천재적인 선수들을 경기장 위에서 감정 없는 축구 로봇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창의성은커녕 기계적인 패스만 반복하다가 기운을 다 뺐습니다. 아니, 영리한 선수들에게 왜 족쇄를 채우는 겁니까? 무능한 전술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우즈베키스탄이 우리한테 밀린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마음껏 공을 돌리라고 판을 깔아준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는 패스 숫자에 취해 있을 때 저들은 차갑게 숨을 죽이고 우리의 숨통을 끊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던 점유율은 허상이 됐고 저들의 간결한 역습 두 방에 우리는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덩치만 큰 종이호랑이의 비명뿐입니다. 몸집은 거대해 보이는데 이빨이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도 다 빠졌습니다. 운동장에서 무섭게 으르렁거려봤자 정작 상대는 코웃음을 치며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아무런 리업도 되지 않는 이 무기력하고 멍청한 시스템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기계 높은 대한민국 축구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베트남과 중국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자존심에 박히는 가장 뼈아픈 비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참담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공한증. 자, 이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공포에 질려 벌벌 떨던 그 시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거대한 벽이었고 그들은 감히 넘겨다보지도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박항서 감독님, 김상식 감독님 같은 명장들을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며 그들의 수준을 높여줬다고 자부했죠.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우리가 한 수 위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그 제자들이 우리 스승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전장에 나선 전사의 투혼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트남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당당히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또 어떻고요? 그 강력한 우승 후보 호주를 꺾어버리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실력으로 그 뜨거운 심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단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우리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저 멀리 레바논이 이란을 잡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한 꼴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공걸 8강이지 무슨 실력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축구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은 창의성도 열정도 없는 그저 공장에서 찍어낸 공업용 선수들만 양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경기장 위에서 모든 것을 불사르는 저들의 그 간절함, 그 지독한 승부욕, 지금 우리 선수들 눈빛에서 그런 게 단 1%라도 보입니까? 상대는 죽기 살기로 뛰는데 우리는 점유율 숫자 노름이나 하며 잘난 척만 하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는 조만간 그들에게 추월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보이지도 않는 뒤편으로 밀려날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자존심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헝그리 정신, 투지, 그런 단어들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웃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참사입니다. 뼛속까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이대로는 정말 끝장입니다. 자, 여러분,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저 레바논의 기적이라는 말 정말이지 듣기만 해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기적입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스스로의 운명을 남의 손에 통째로 맡겨버린 아주 비겁하고 참담한 항복 선언일 뿐입니다. 원래 강팀은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최약체라고 무시하던 레바논이 이란을 1대0으로 잡아주기만을 제발 이겨달라고 간절히 비는 꼴이라니. 아니, 아시아의 호랑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자비심에 구걸하며 연명하는 처량한 거지가 됐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더 심각하고 뼈아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 U23 대표팀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대체 뭡니까? 결국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리고 병역 면제 혜택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우리보다 2살이나 어린 선수들한테도 힘 한 번 못 쓰고 쩔쩔매는 이 한심한 실력으로 도대체 무슨 금메달을 따겠다는 겁니까? 꿈도 야무집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금메달은커녕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만 될 게 뻔합니다. 박민혁, 배준호, 지금 유럽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우리 소중한 보석들 보십시오. 만약 지금처럼 경기장 위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혼 없는 축구를 계속한다면요, 저 선수들은 화려한 유럽 잔디구장을 떠나서 차가운 연병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그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은요, 단순히 경기 하나 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소중한 2년이라는 청춘의 시간을 군대라는 담벼락 안에서 보내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거란 말입니다. 글쎄요, 저는 선수들 눈빛에서 그 어떤 절박함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 커리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 지독한 도끼조차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도 모자랄 판에 요행이나 바라고 남이 차려준 답상에 숟가락만 얹으려 하다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번 8강행은 여러분이 잘해서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레바논이 불쌍해서 던져준 마지막 기회일 뿐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 이런 식으로 허비한다면 여러분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비겁한 세대로 기록될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이민성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팀엔 강점이 하나도 없다? 아니, 이게 지금 전장에서 패하고 돌아온 장수가 국민들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건 분석이 아니라 아주 비겁한 백기투항이자 항복선언입니다. 무기가 없는 장수가 도대체 왜 지휘봉을 잡고 있는 겁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 다가올 8강전 중국과의 대결은요, 단순히 공 하나 차는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건 처절한 생존 경쟁이자 단두대 매치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서 중국한테까지 처참하게 무너진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보잘것없는 중위권 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호랑이 시대의 종말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는 꼴이란 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제발 정신 똑똑히 차리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행운이나 국어라는 거지가 아니라 운동장에서 피땀 흘리며 싸우는 진짜 전사들입니다. 자존심도 투혼도 없는 축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8강전에서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암흑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패배는 정말이지 뼈아픈 교훈이자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아주 매서운 해초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DNA가 살아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승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잔인한 진실을 똑똑히 마주하고 뼈를 깎는 변화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대표팀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한심한 무기력함에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굴하게 8강 티켓을 부걸해야 하는 현실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더 뜨겁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운명의 8강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